이제 국민연금 수급자를 살펴봅시다. 수급자는 가입자나 그 가족 가운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함으로써 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은 매월 수령하는 정기적인 급여이고 일시금은 한 번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되어 받기 시작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얻어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받기 시작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령보험이 아니고 장애보험이자 유족보험이기도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존에 납부된 보험료를 청산하는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조기 사망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거나 유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을 얻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위한 요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일반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필요에 따라 일반 수급 연령을 간단히 NRA로 표현하겠습니다. 셋째, 연령이 NRA 플러스 5세 미만인 경우 노동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일반 수급 연령은 60세였으나 1998년 제1차 연금개혁 이후 현재까지도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1960년생의 일반 수급 연령은 62세로 2022년인 올해 수급권을 얻게 됩니다. 반면 1961년생의 일반 수급 연령은 63세이므로 2024년에 수급권을 얻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입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입기간 요건이 만족되었으나 일반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른 나이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의 연령이 NRA-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연령이 낮을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급액을 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정이 만약 없다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이 노령연금 수급보다 재무적으로 항상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건강한 노동자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증가로 인한 이득을 조정한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보험 계리적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 연령을 일반 수급 연령보다 1년 앞당길 때마다 노령연금액을 6%포인트씩 삭감합니다. 이를테면 수급 연령 60세인 경우 59세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노령연금액의 94%를 받게 되고 58세에 신청할 경우 88%, 57세에 신청할 경우 82%,
56세에 신청할 경우 76%, 55세에 신청할 경우엔 노령연금액의 70%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기간 요건과 일반 수급 연령 요건이 모두 만족되었다 하더라도 NRA 플러스 5세 미만이고 소득이 존재하면 노령연금이 삭감됩니다. 이처럼 노동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소득심사제도라고 부릅니다. 정책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8주차 강의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제 수급자가 매월 받게 되는 노령연금 급여액 산정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돼서 그 실질 가치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기본연금액은 1년마다 5%포인트씩 감액됩니다. 따라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만 채운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가 됩니다.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은 연금개혁으로 인해 어느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사항은 복잡하지만 그 원리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적용된 기본연금액 산식은 식 1과 같습니다. 여기서 PMA는 기본연금액, N은 20년을 초과한 기여연수, A는 기준소득 월액의 전체 가입자 평균, 다시 말해 평균소득 월액 또는 A값이라고 부릅니다. B는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 월액 현재 가치의 생애 평균값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가 계속 이 산식에 적용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노동자는 생애 전체에 걸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수준의 소득을 얻었다고 합시다. 다시 말해 N은 20이 되고 B는 A인 것입니다. 이 노동자의 기본연금액은 0.6B가 됩니다. 이 노동자는 자신의 생애 평균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생애 평균 소득 대비 급여 수준의 100분율로 정의하면 이 노동자의 소득 대체율은 60%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의 생애 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절반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B는 0.5A 혹은 A는 B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기본연금액은 0.45A 또는 0.9B입니다. 다시 말해 이 노동자는 자신의 생애 평균 소득의 9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근로 관련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노동자는 거의 완전한 소비 평탄화 내지는 은퇴 후 소비 수준 증가를 경험할 것입니다. 소득이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 평탄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로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동자의 생애 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2배라고 가정합시다. 다시 말해 B는 2A 혹은 A는 2분의 B이고 기본연금액은 0.45B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의 소득 대체율은 45%입니다.
요약하면 생애 평균 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의 2배에 이르는 고소득자는 소득 대체율이 45%로 낮은 수준이고, 생애 평균 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평균적인 소득자는 소득 대체율이 60%, 생애 평균 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저소득자는 소득 대체율이 90%에 이릅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특징입니다. 만약 기본연금 월액 산식이 식 2와 같았다면 국민연금은 완전 소득 비례 연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설계자들은 연금 제도 내 소득 재분배를 위해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 A를 산식에 넣음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명시적인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을 가진 공적연금 제도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공적연금은 소득 비례연금으로 소득 대체율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또 다른 공적연금 사례입니다. 산식의 계수 0.15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계수를 적립률이라고 부르는데 계수가 클수록 연금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199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이 계수는 1998년까지 0.2였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1998년과 2007년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이 적립률은 2020년 0.11로 낮아졌고 2028년 0.1까지 하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40년 가입 평균 소득자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에 불과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여타급여, 외국인에 대한 급여, 그리고 전반적인 급여 지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